이제 2차 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차 시는 앞에 했던 비즈니스 모델, 그 사업화에 대한 이해를 한 단계 다음으로 사업화 계획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활용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진행하게 됩니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앞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그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시각화하는 고객과 시장, 기업의 큰 벤 다이어그램에 대한 부분으로 주고받는 그런 구조를 가지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요소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을 연결하는 걸 통해서 시각화하고 모델화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첫 번째 이제 시각화 모델로서 개발된 것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번에 말씀드린 그 정의 부분에 나왔던 오스왈드라고 하는 분이 이제 개발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로 넘어가는 과정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을 일부 앞부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4개의 요소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할 수 있다는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정의와 그것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작성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성법만으로는 아마 충분히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사례를 통해서 이 부분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정의와 구성은 첫 번째,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 접근법과 4x4 비즈니스 모델 매트릭스를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번에 이제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에서는 실제 크게 2개의 벤 다이어그램, 기업과 시장이라고 하는 2개의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중간에 기업의 제품, 아이디어, 아이템이 놓이게 되죠. 이걸 통해서 고객에게 가치를 생산해서 전달하고 그걸 통해서 반대급부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수익을 받게 되는 이런 주고받는 개념으로 이제 크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개념에서 이제 확장되게 되는 것이 이제 이런 다양한 형태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그 위에 개발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씩 보자면 포박스 모델이라고 해서 고객 가치와 수익 모델 그리고 핵심 자원, 핵심 프로세스라고 하는 이제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의 어떤 모델이 있고요. 그다음 STOP 모델이라고 해서 조직과 서비스, 기술과 재무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고객 가치와 공급사 가치 이 부분을 계속 보시다 보면 여러분은 이제 임해상통한다는 느낌이 오시죠. 왜 이제 제가 생존 부동식을 말씀을 드렸는지 결과적으로 중간에 놓이게 되는 가격과 양편에 놓이게 되는 원가와 가치를 통해서 계속해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느끼시게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RCOA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형태까지 이제 개발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고 보게 될 이제 9개 블락을 가지고서 구성되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것이 여기 지금 제가 최종적으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가지고서 저희가
내용을 다뤄볼 생각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는 대표적으로 이런 고객, 상품, 채널, 수익 모델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서 조합을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할 수 있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뒤편의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하간 9개의 블락을 가진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것을 개발하고 그것을 지금 활용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종류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툴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개념에서 만들어지고 있냐 한다면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크게 볼 수 있는 네 가지 요소, 고객, 상품, 채널, 수익 모델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를 변형을 통해서 조합을 통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종류의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고 그 비즈니스 모델이 접목되어진 경영 전략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왼쪽 편에 저희가 이제 고객, 상품, 채널, 수익 모델이라고 하는 네 가지 메인 요소가 지금 놓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치 사칙연산을 하듯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저희가 이제 이걸 조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을 점점 더해서 가는 형태로 기존 모델에서 고객을 점점 추가해 가는 형태로 하는 것은 피라미드라든지 비고객 공략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새로운 또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 수 있고요. 상품의 경우를 또 본다면은 여러분들도 친숙하실 겁니다. 메인 상품이 있으면 또 하나 끼워서 주는 상품들 있죠. 그런 형태로 상품을 추가해서 지급하는 형태가 되는 이제 번들링이라고 하는 형태의 사업 모델이 또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채널의 경우는 저희가 유통 채널을 이제 주로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온라인 채널과 오프라인 채널 대표적이죠. 그 두 개 채널을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채널 통합이라고 하는 전략도 아주 요즘은 보편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 모델은 이제 클라우드 딜이라고 하는 형태로 하는 새로운 수익 모델이 발생되는 이런 형태의 이제 형태가 나타납니다. 자, 더하기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외에 빼기를 한다든지 곱하기를 한다든지 나누기를 하는 식으로 한다면은 그 형태가 마치 여기 지금 25개 패턴으로 지금 나와 있지만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 그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고객 상품 채널 수익 모델이라는 네 가지의 요소를 어떤 식으로 조합할 것이냐. 그것도 하나의 여러분들만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창의적인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앞에 대시하게 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든지 린 캔버스뿐만이 아닌 여러분들만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함에 있어서는 이런 4x4 매트릭스, BM 매트릭스라고 하는 이 요소를 기억하시고 이 점을 활용하신다면 아마 여러분들만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시는데 충분한 창의적인 도구로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 점을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적극적으로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챕터 2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까지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그 중에 첫 번째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창업 기업들이 활용하게 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작성법과 실제 사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편에 지금 보시면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하는 이제 책에서 가장 처음 출판되면서 제시되었던 첫 번째 이제 그림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총 9개의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실 겁니다.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업과 시장이라고 하는 두 개의 벤 다이어그램 축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 놓이게 되고 그 중간에 만나는 점에는 가치라는 것이 놓이게 되고 그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이 되어져서
결국은 가치가 만들어져서 주고 반대급부로 수익의 형태로 받는 이런 부분이 가장 베이스가 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의 하나의 요소로서 9개 블락을 사용해서 첫 번째로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활용하게 된 캔버스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9개 블락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효과는 비즈니스 모델에서 관계를 이제 눈으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즉각적이고요. 단순화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가정과 위험 요소를 식별이 가능하며 또 중요한 부분이죠. 이 사업 계획서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다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업 계획 타당성만 해도 사실은 몇 교시의 수업을 해야 될 정도로 매우 중요하고 또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개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에서는 깊이 다루질 않겠습니다만은 이게 하부에 보는 여기 지금 수익 모델의 형태가 여기 지금 제시가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타당성에서 기술성, 시장성, 수익성이라는 3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수익성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에서 각각 수익과 비용을 산출하고 그 두 개를 비교함을 통해서 사업 타당성을 정량적으로 수치로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뛰어난 도구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 이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계획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다. 이 비즈니스 모델 하나를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치를 증대시키고 비용을 축소한다. 이걸 말씀드린 거죠. 우리가 생존 부등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기업 경영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점을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녹여내고 있다. 이제 이 점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핵심 키 하나. 그죠? 제품 시장 적합성이라는 게 있었죠. 그 부분도 여기에 시장이라는 것과 여기 제품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만들게 된 기업이라는 것이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서로 핏하느냐를 이 그림에서는 그대로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핵심적인 키 두 가지, 생존을 위한 기업 키 두 가지, 제품 시장 적합성과 생존 부등식이라는 요소를 그대로 사업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반영을 하고 있다. 이 점이 매우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창조가 파괴가 가능한 점에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사업 아이디어를 여기서 녹여내고 테스트해보고 시각화해보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뛰어난 도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대한 이제 작성 구성과 각각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과 시장으로 크게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왼쪽에 오른쪽 파트 제일 첫 번째는 그 기업의 시장이 있습니다. 그죠? 시장이 고객이 놓여 있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만남이 뭐가 되던가요? 네, 제품이나 서비스, 아이템이 되죠. 그리고 왼편에는 기업 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활동과 자원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기업을 두 개로 구분해 놨죠. 그리고 제품과 서비스가 만들어졌다면 그 제품과 서비스는 어떻게 됩니까? 고객에게 알려져야지 판매가 시작될 수 있는 거죠. 마케팅이 기본이죠. 마케팅의 부분에서 그걸 이제 고객 관계라고 했습니다. 용어의 사용법을 잘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마케팅이라기보다는 고객 관계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 왜냐하면 이제 그 마케팅에는 고객 관계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네, 그렇죠. 유통이라고 하는 채널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마케팅의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유통이 이제 들어가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제품과 서비스가 고객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느냐, 그 점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이 창업 기업의 경우 특히나 그 기업이 모든 활동을 다 가지고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그죠? 기업 자체에서 외부를 통해서 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활동과 자원에서 부족한 점을 여기서 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은 당연히 기업이 맡겠지만 그 부가적인 부분은 파트너십을 통해서 보완을 하게 됩니다. 그 점을 이제 우리가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부분이 놓이게 되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서 중요한 부분은 사업 타당성 검증이라고 있고 거기서는 사업 타당성 검증에서는 수익성 검증이 있고 수익성 검증을 위해서는 우리가 제공을 하면 뭘 받는다고요? 제품과 서비스 가치를 제공하면은 반대급부로 수익을 받게 되죠. 그 수익이 오고 항상 기업의 경영에서는 수익이 있는 곳에는 뭐가 따라온다고 하냐면은 비용이 따라옵니다. 그죠? 수익이 가는 곳에서 비용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수익과 대칭되는 곳에서 비용이 발생되죠.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고 나머지가 남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익이 발생되는 거죠. 이익이 발생된다면 그 사업은 재무적인 측면에서 수익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타당성이 검증이 가능하다는 게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서 가장 큰 특징적인 요소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하나 뜯어놓게 되면은 이제 고객 세그멘트, 가치 제한 이렇게 총 9개의 구조를 가져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이제 아까는 이제 하나의 9개 블록들을 개별적으로 좀 그림을 들여다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전체 구조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시죠. 여기 보시면 이제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대비되어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이것이 이제 뭐냐면은 계속 그리고 있는 이 벤 다이어그램에서의 뭐라고요? 미안합니다. 다시 그릴게요. 이쪽 파트가 기업이라고 있고, 그죠? 여기가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구조가 그대로 여기도 따라온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만나는 점이 제품과 서비스 가치라고 말씀드렸죠. 이 점이 내려오고요. 이 구조를 이제 되면은 저희가 이제 왼쪽 파트가 기업 파트다, 그죠? 노란색 파트가. 그 다음에 오른쪽 파트가 빨간색이 시장 파트가 되겠습니다. 시장 파트가. 자, 그러면은 이쪽 끝에는 그죠? 제일 끝에 요 빨간색 부분과 결과적으로 노란색 부분이 이런 식으로 이제 와서 만나게 되겠죠. 벤 다이어그램이 된다면은. 그리고 이 중간 같은 부분이 만나게 되죠. 교집합이 이루어집니다. 교집합이 이루어진 곳에는 아이템, 제품과 서비스, 그다음 아이디어, 그리고 고객 가치, 그죠?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벤 다이어그램 두 개가 만나는 것과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것도 똑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 여기서는 좀 더 세분화되어서 각각의 파트를 이제 5개씩을 더 나누어서 하나는 겹쳐지니까 이제 9개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나누어 놓았다는 것 뿐이지 전체로 봤을 때는 원 다이어그램 기업 시장, 기업의 제품 하나, 시장 하나. 그래서 그것이 서로 만나는 교집합 형태의 벤 다이어그램 형태가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여기서 그림으로 보시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파트와 시장의 파트로 크게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 것. 9개 블록을 하나하나 쪼개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체 그림을 그리면서 9개 블록을 하나하나 찾아서 그 블록에 맞는 내용으로 접근해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전체 그림을 보고 세부적인 그림으로 찾아 들어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작성도 그렇게 접근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자, 왼쪽에 이제 파란색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이쪽은. 파란색 부분이 이제 기업의 부분이죠. 기업 부분. 그래서 기업이 핵심 활동과 핵심 자원을 통해서 기업 자체에서 고객 가치 그리고 제품과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1차 과정이 이루어지죠. 여기에 어떻게 됩니까? 핵심 파트너라고 하는 부분이 결합되어서 제품과 서비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구조가, 그리고 그것을 이제 가치에 제하는 형태로 마케팅적인 접근을 통해서 가치로 전환을 시킨다고 말씀드렸죠. 제품과 서비스가 우리의 실질적인 회사에서는 그렇게 만들어지겠지만 고객에게 전달될 때는 가치라는 형태로, 제 생존부등식 기억나시죠? 한 단계 업되어서 고객의 니즈 관점으로 전환되어져서 가치로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이 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결과가 어떤 부분이 따릅니까? 이런 모든 활동에는, 자원과 활동에는 뭐가 따른다? 비용이 따르겠죠. 그래서 비용이라는 부분이 발생되어서 이 부분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반대편, 이제 시장 고객의 파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이 만들게 된 가치라는 부분이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전달되게 돼서 고객에게 그것을 필요하는 타겟 고객에게 전달되고요. 전달되어지면 그 고객은 우리 기업에게 뭘 줍니까? 반대급부로 수익을 주죠. 그래서 수익을 이렇게 기업에게 넘겨주게 되는 이 과정을 이제 우리가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가장 핵심적인 모델. 주고받는 과정이고, 왼쪽에 기업, 오른쪽에 시장 고객이 있는, 그죠? 이 구조에서 좀 더 이제 블록을 세분화시키고 그 요소들을 연결시키려고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 캠프에서 4대 영역은 경영 기반, 고객 접점, 제품과 서비스, 재무적 측면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경영 기반에서는 우리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된다 했습니까? 자원이나, 그죠? 역량이 되죠. 그 점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되겠습니까?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경영 기반. 여기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활동과 자원과 파트너십이라고 돼 있죠. 그런 형태로 경영 기반을 우리가 해서 기업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고객의 접점은 고객이라는 집단이 있고, 그 부분이 알려지는 경로가 있고 제공되는 경로가 있죠. 그래서 그것이 가치 제공 경로와 유통 채널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고객과의 관계라고 하는 인지와 홍보, 이런 관점이 이 채널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제품과 서비스라고 하는 중간의 접점, 고객과 기업이 만나는 중간 접점에 고객이 니즈로 하는, 고객이 구매해야 될 이유라고 하는 그런 고객 가치라고 하는 것이 놓이게 되고요. 그리고 하부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업 타당성에서 수익성 검토라고 하는 수익과 비용이라고 하는 구조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전체 4개의 영역을 우리가 이제 쪼개 볼 수 있다. 크게 보면 2개 영역. 그것을 또 다시 세분화시켜 보면 4개 영역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하나하나 파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 세분화. 고객은 이제 고객 세분화라는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이라고 하는 거를 고객을 하나로 보지 않고요. 고객을 쪼개서 본다는 거. 링캔버스라고 나중에 우리가 다루겠죠. 링캔버스에서도 시장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시장은 하나, 획일적인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성별, 연령, 소득 수준, 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제공하고자 하는 가치가 녹여 들어간 제품과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시장은 명확하게 타겟팅이 되는 겁니다. 일괄적으로 우리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그것을 필요로 할 시장을 선별적으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지금 스타트업, 창업기업을 다루고 있는, 우리는 지금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를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현대자동차는 가장 저가의 자동차, 국민차부터
가장 고가의 장비차까지 다 모든 것을 다루고 있죠. 삼성전자도 스마트폰이 저가폰부터 고급폰까지 그죠? 여러 다양한 옵션과 제품군을 가진다는 거 아실 겁니다. 대기업은 자원이 있고 그런 역량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모든 시장에 대해서 집중 다 공략할 수 있는 옵션과 선택지를 가지고 접근하겠지만 우리 스타트업의 경우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장은 선택되어야 되고 선별되어야 됩니다. 그 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은 세분화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치라고 하는 부분으로 접근한다. 아까 생존 부등식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서는 깊이 다루진 않겠습니다. 제품과 서비스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왜 가치라고 했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존 부등식 앞번에 얘기해서 자수해서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유통 채널이 있죠. 유통 채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실제로 지금은 가장 대표적인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에게 전달되어져 가는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이라고 우리가 접근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견, 평가, 구매, 배송, 사후 서비스라고 하는 뭐 이런 이제 5단계가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실 때는 여러분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다 익숙하시죠. 온라인,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서 고객에게 직접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고객 관계가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마케팅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간에 파란색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소비자라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죠? 소비자라는 용어를. 근데 여러분은 지금 다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의 제품을 구매해서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AS점에 가면 어떻게 호칭을 부르는가? 다 고객님이라고 부르죠. 소비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고객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미 그 물건을 구매하기 전 단계부터 가망 고객이라죠. 그때부터 해서 실제로 구매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까지 모든 걸 다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중요시하게 되는 개념으로서 일회성으로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고객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인지 단계 그리고 그것을 일회성으로 구매하게 되는 소비자 단계 그것이 더 발전된 단계는 고객 단계 그리고 그것이 충성 고객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구매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는 것보다는 기존 고객이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마케팅에서는 효과적이면서 동시에 매우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 구매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더 뛰어넘는 팬이라고 하죠. 나만 사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알려서 다른 사람까지도 구매하게 만들거나 혹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어 그것을 설득까지 해주는 그런 팬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네요. 그래서 이런 고객의 디벨롭 단계를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관점과 정리하고 그것을 관리해 나가는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에서 고객을 관계로 본다는 측면, 일회성으로 보지 않는다는 측면, 확산할 수 있는 측면으로 본다,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측면으로 본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면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다음 수익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수익 모델, 그죠? 수익 모델. 수익 모델에는 예전보다는 이제 훨씬 더 다양해지고 있고, 그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구글은 뭐 광고 형태가 있고, 구글 플레이는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그죠? 제품은 또 넥서스라는 제품도 있고, 기타 뭐 아마존의 경우도 뭐 이렇게 쇼핑몰 제품, 이북, 세일즈 판매, 그다음에 구독 서비스, 사용 대비 사용에 따른 부가 서비스, 사용에 따른 이제 부가를 하는 이용료가 있고요. 그다음 임대가 있고 라이선스가 중개 수수료, 부분 유료와 광고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사실은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SPA 모델 또는 소매 모델이 가장 대표적인 이제 우리가 수익 모델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온라인화되고 실시간화되고 그다음에 다채널화되면서 네트워킹화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익 모델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모델은 SPA 모델, 소매 모델, 광고 모델, 소모품 모델, 구독 모델이 있지만 이 외에도 여기 나와 있다시피 하나의 기업이 또 이렇게 다양한 수익 모델을 가져간 형태가 지금 가고 있는 어떤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업을 했을 때 실제로 어떻게 수익 모델을 꾸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전략
아까 말씀드린 4x4 매트릭스 중요하다고 했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런 수익 모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기업이 이제 핵심 자원을 통해서 저희가 실제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어떤 게 대표적인 것이 어떻겠습니까? 물적 자원, 그다음에 인적 자원, 무형 자원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자원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이제 하고는 인적 자원, 그죠? 그다음 토지, 건물, 장비라고 하는 물적 자원, 그다음 지적 자산, 특허, 그죠? 브랜드라고 하는 이런 무형 자원이 다 모으는 것이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이 활동을 통해서 녹여서 제품과 서비스가 되고 거기에 살을 덧붙여져서 가치가 되어지는 이제 이런 형태가 이제 우리가 가치를 만들어가는 프로세싱 과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핵심 활동. 핵심 활동에는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오른쪽에 보이다시피 핵심 활동과 부가적 활동을 나눌 수 있고 핵심 활동은 보다 더 고객 니즈를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초점 맞추는 것이고 부가적 활동은 마케팅의 활동에 좀 더 초점 맞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제조업의 경우는 뭐 R&D 같은 이런 형태, 그죠? 고객의 니즈를 어떻게 충족시키고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냐. 결국 그것은 problem solution이랍니다. 영어로 문제 해결이라고 합니다. 항상 문제 해결로 이제 우리가 핵심 활동을 접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사업 모델에서는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이 모든 특히나 핵심 활동은 이제 우리 기업이 내부에서 자원화시키고 활동화해야 되겠지만 그 외적인 것들은 모든 기업이 다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아웃소싱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애플을 여러분 아시죠? 애플은 직접 자기 자체 공장이 없죠. 설계와 제품 기획만 하고 마케팅만 합니다. 그죠? 제조는 다 아웃소싱을 주놨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예전에 모든 삼성전자 같이 모든 것을 다 하나의 기업이 다 맞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상당히 중요한 핵심만 빼놓고 나머지는 아웃소싱을 하는 형태로 가는 그런 경영 전략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전에 코로나 사태 같이 그런 리스키한 또 상황이 벌어져서 다시 그걸 모든 제조 활동까지 포함해서 자 내재화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그런 위험을 관리할 수만 있다면은 외부화시켜서 아웃소싱화 시키고 핵심에 집중하는 것이 어찌 보면 특히나 스타트업의 경우라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용 구조에 대한 부분이죠. 직접비나 간접비, 그죠? 공원 비용이라든지 고정비, 변동비 같은 이런 형태로 비용의 다양한 형태, 수익이 생기는데 따른 거기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 비용이 모두 발생되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서 사업 타당성을 분석할 때는 같은 1개월 동안의 수익, 1개월 동안의 비용, 1년 동안의 수익, 1년 동안의 비용을 가지고서 1대1로 대응을 시켜서 수익이 비용보다 큰가 아닌가를 따져보는 그걸 통해서 사업 타당성, 수익성 검증을 한다 했죠. 이제 그런 방식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여러 형태의 분류화시켜서 그 부분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 캐먼 사례인데요. 대표적으로 배달의 민족을 중심으로 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과제를 자료를 통해서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어떠실까 합니다. 뭐 여러분들 지금도 뭐 실제 이제 다양한 배송 배달 그죠 서비스 다 이용하고 계시죠. 그 중에서 이제 배달의 민족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하루에도 한 달에 몇 번씩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죠? 처음에 이 부분에 재밌는 건 배달의 민족의 처음 비즈니스 모델이 뭐인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하는 전단지 있죠, 그죠? 이 전단지를 대체하고자 해서 만들어진 것이 원래 이 배달의 민족의 초기 사업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이제 배달로 확대가 된 거죠. 같은 시장을 두고 서비스의 이제 점진화, 피봇이라고 하죠. 이제 그걸 통해서 사업 모델이 새롭게 생겨난 것이 이제 배달 서비스였는데 그 전에 처음 부분은 대행 광고형 모델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재미있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의 경우는 21세기 첨단 찌라시라고 해서 거래 수수료 광고 상품 배달. 광고와 여전히 배달을 결합한 형태가 되죠. 신규로 창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죠? 그 음식점이 홍보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최초의 고객을 뭔가
저희가 확보한다는 측면에 봤었을 때 이런 플랫폼에 들어가서 광고를 하고 배달을 하는 형태로 하는 입점을 하는 형태가 매우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배달의 민족이 주는 이제 어떤 가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21세기 참 최첨단 찌라시, 그러니까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고객의 가치를 정리해 보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객의 경우는 여기 이제 제일 오른쪽에 있죠. 그러니까 배달 음주를 시켜먹는 1인 가구라든지,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은 뭐냐면은 우리가 고객이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노란색은 돈을 지불하는 사람, 그죠? 아니죠. 이용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공급하는 사이드겠죠. 파란색은. 그래서 자영업자는 공급자고 이쪽은 수요자의 경우입니다. 그죠? 우리가 플랫폼 배달이라는 것은 결국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모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플랫폼 모델은 두 가지가 다, 양쪽이 다 고객이 되는 그런 형태로 비즈니스 모델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과 파란색을 사용해서 우리가 양쪽을 다 이해를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주로 우리가 발생되는 건 최근에는 이제 수익의 경우는 또 다르죠. 그죠? 그렇게 다르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동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떻습니까? 컨텐츠를 기획한다든지 플랫폼 고도한다든지 매달 시점의 확보, 서비스 능력을 확대한다는 이런 이제 개발 중심이 됩니다. 그죠? 개발 중심. 고객 확보나 개발 중심이 부분이 될 컨텐츠 개발 중심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핵심 자원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실제 음식점 풀이죠. 그죠? 가장 이제 고객이 확보된 음식점 풀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공급 사이드가 먼저 확보가 되고 수요자가 들어오는 이런 구조가 가장 플랫폼의 일반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 이용자 수와 리뷰, 브랜드 파워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 배민 라이더런지 커버를 라이더스 커버런지가 중요한 또 우리의 활동이 자원이 되겠죠. 그래서 투자자나 광고업체가 되고 실제로 그걸 통해서 다양한 이벤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고객에게 대한 니즈를 계속 불러일으키는 관계를 만들어가죠. 그다음에 채널의 경우는 실제로 앱을 통해서 그죠? 앱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PC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매출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그런 부분이고 고객 사이드 쪽에서는 사장님 중 앱이라든지 포스 같은 형태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채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의 경우는 광고비 형태나 중개 수수료 그죠? 이것이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될 것이고 비용은 우리가 개발 비용이라든지 실제로 운용 비용 그다음 변동 비용 같은 것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놓이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플랫폼 모델을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친숙한 배달 서비스, 배달의 민족을 가지고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한번 가져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자, 그 다음 단계 우리 마지막 사업 아이디어를 내는 링 캔버스를 가지고 3차시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